오래전 5종족의 끊임없는 전쟁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철없는 악당들은 진정한 최강자 시드에게 패배했고 시드는 모든 이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채널을 지원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 후 업보가 찾아왔고 반전의 군주들이 그 흉내만 내는 신을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인류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쓰레기,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도 마법의 저항력이 있는 루저 카인은 이상한 이유로 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인류의 황금기를 기억하며 진정한 최강자가 사라진 지금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보는 시드의 초강력 검을 찾아내고 다른 모든 종족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시드의 뒤를 잇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카인은 악마 던전에서 악마들을 돌보는 쓸모없고 못생기고 역겨운 루저일 뿐이었습니다. 게으른 괴짜 친구들 사키와 아쉐론과 함께 말이죠. 이 루저 3인조는 매일 악마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갇혀있는 무덤에서 악마들이 탈출했다면 그는 이 지루한 일을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인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으며 내 종족이 불쌍한 인간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박살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인간보다 100만 배는 강했으니까요. 그 종족들은 천사, 악마, 신화 속 생물, 그리고 영혼들이었고 오직 인간 중 유일하게 무능하지 않은 예언자 시드 덕분에 5종족 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친 칼, 코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다른 종족의 내 영웅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절벽 위 묘지를 내려다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카인은 친구 2명과 사키, 차에 다시 타고 아쉐로는 즉시 그가 묘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넘게 악마가 탈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묘지에 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카이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100년도 넘었죠. 아쉐로는 가뭄에 쩍쩍 갈라진 카이의 유머 감각에 맞춰 묘지에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묘지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좋은 놈을 망칠 순 없어. 카이는 그의 강철같은 의지로 자신이 최고의 비관주의자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까칠한 녀석이어야 한다고. 악마가 나온다면 큰일이니까. 악마가 나온다면 말이야.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거대한 방으로 가서 용과 흉내내며 싸웁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진짜 군인인 척하면서 말이죠. 훈련 후 사키와 카이는 앉아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 시드를 자신들의 무능한 모습과 비교하며 감탄합니다. 그가 다른 종족의 4명이 최강 영웅들을 동시에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조차도 동시에 말이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상상의 시간 후에 카이는 학원에서 제일 악당인 장과 함께 쇼핑을 갑니다. 그가 짝사랑하는 그들은 만나고 장은 아쉐론, 사키, 그리고 카이가 그녀가 그들의 쓸모없는 녀석들을 버리고 떠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대에 대규모로 진급했고 그에게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도요. 하루 종일 그녀와 쇼핑을 하고 친구 영역에 완전히 갇힌 후에 그녀는 적어도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총사령관이었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이 카이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그가 10살 때 악마 무덤에 빠졌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시드의 엄청난 검을 보았던 때를 말이죠. 갑자기 세상이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워피와 카이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완전히 파괴된 도시로 순간이동합니다. 세계 환생 활성화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도시였죠. 세계 환생 활성화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어리둥절한 카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곧바로 인간처럼 생긴 살점을 탐하는 추악한 악마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카이는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해왔고 마침 악마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만한 멋진 건틀릿과 엘프 유물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랑이 좀 심했는지 거대한 악마가 나타나서 카이가 맛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이 세계의 노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카이가 끔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디선가 아쉐란과 사키가 배트모빌을 타고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차 안에서 카이는 계속해서 둘에게 말을 걸지만 그들은 카이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사키와 카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카이는 이 세계에서는 인류가 대전쟁에서 패배했고 시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키는 다른 종족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들은 추한 쥐처럼 지하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카이를 지하 인간 마을 중 한 곳으로 데려가고
카이는 즉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는 이 세계의 그의 여자친구, 진을 만나고 그녀가 어느 정도는 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 행세를 하며 최고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평소처럼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습니다. 그날 저녁, 카이는 거대한 기가책 시드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면서 역사와 지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도 악마 무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이유에 대해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아셰란과 사키에게 그들의 벤을 달라고 곧바로 부탁하고 순진한 아셰란은 곧바로 그에게 벤을 주고 카이는 현실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펴본 장소를 조사하러 갑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고 거기서 시드의 검을 발견하고 시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깨닫고 내 종족에 맞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검을 잡자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그가 검의 새로운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코드 보유자이며 절대 증오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카이가 칼을 들자 마침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며 모두 기뻐했지만 거대한 포털을 통해 대리석으로 된 듯한 하늘의 건축물로 순간이동합니다. 거기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날개 달린 소녀가 기둥에 묶여 꼼짝 못하고 카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며 카이는 그녀가 거대한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악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거대한 음모를 저항할 수 없어 결국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카이는 시드의 검이 자신의 검과 합쳐진 것을 알고 그 검을 사용하여 쇠사슬을 끊고 린이라는 불쌍한 소녀가 그의 무릎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린은 즉시 바네사를 부르며 심지어 바보 같은 그녀는 카이를 하급 악마라고 부르며 미친 마법 효과로 그를 죽이려 듭니다. 하지만 카이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새로 얻은 강력한 검으로 문제없이 마법을 막아냅니다. 이제야 카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린의 둔한 머리에 닿았고 카이는 린에게 자신의 종족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린은 자신의 종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온갖 종족의 혼혈인 것 같다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카이는 더 이상 캐묻지 말아야겠다고 깨닫습니다. 더 캐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린은 어떻게든 카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자신이 악마 여왕 바네사와 싸우다가 갑자기 이곳으로 순간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카이는 린이 이전에 자신을 가두었던 족쇄만큼이나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린은 외모와 달리 자신이 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어두운 차원문이 열리고 거대한 괴물이 불쌍한 린과 그녀의 풍만한 신체를 향해 곧장 나타납니다. 그 괴물은 여자와 섬뜩하게 닮았고 거대한 촉수들을 린과 카이에게 휘두르며 부적 테이블에 코드를 쏟아냅니다. 언어, 괴물, 라스트라이저가 린을 잡고 뭔가 쓸데없는 코드를 작동시켜 린을 존재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카이가 용기를 내어 린을 라스트라이저의 소나기에서 구하려고 뛰어듭니다. 역겨운 라스트라이저의 소나기에서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리고 현실의 구조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켜 둘 다 카이가 코드 홀더 검을 발견했던 악마의 무덤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린은 카이의 무릎에 떨어지고 모든 종족의 혼혈이기 때문에 모든 종족에게서 배척당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족에게서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매우 외로운 남자이기 때문에 둘 다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갑자기 린은 카이에게 자신도 카이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시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마침내 자신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카이가 같은 리즈와 린을 홀리는 매력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린은 순식간에 카이에게 반했죠. 그들은 기묘한 피라미드를 벗어나고 첫 발걸음부터 린은 어설픈 피곤한 몸으로 넘어지며 카이에게 인간 도시에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자신의 혼혈 배경 때문에 바로 엄청난 조롱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배경. 하지만 카이는 린이 가는 도중 엄청난 어색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자 그녀를 설득해서 함께 가게 만들어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해서 지친 눈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누워요. 나머지 린은 다행히 거대한 날개를 숨기는데 성공하고 샤워 후 엉망진창이 된 몸을 씻고 나와서는 샤워장에서 뛰쳐나오는데
카이는 수건으로 가까스로 가린 그녀의 몸을 보고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엄청난 권리의식에 젖은 아이처럼 행동하며 인간들에게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데 자신은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며 불평하기 시작해요. 인간들은 따뜻한 물과 푹신한 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불평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이는 3살짜리 아이보다 똑똑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제대로 잠도 못 잔 미친년 리는 잠깐도 못 잔 불쌍한 카이를 깨워서 마물 몇 마리가 마을에 침입해서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카이는 그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싸움에 뛰어들어 사키와 아셰린이 귀찮은 마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리는 돌대가리인 게 그녀의 미친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행히도 말이죠. 마물들을 박살낸 후 사키와 아셰린은 카이의 엄청난 무기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 린이 인간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면서 린의 마법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카이와 린은 장과 그녀의 경호원들을 만나러 가서 카이는 그들의 의심스러운 녀석들에게 진짜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에게도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장의 사실상 개인 경호원인 펠란의 초대를 받아 장 자신과의 비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녀 자신과의 비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지능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그의 힘에 기대기로 결심한다. 힘에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해야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고 카이는 다시 한번 악마들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린의 대규모 작전으로 악마 영웅 바네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능을 증명하려 한다. 바네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대는 성가신 악마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바네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동안 군대는 성가신 악마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차가운 여자 펠란이 끼어들어 카이에게 바네사의 성으로 가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바네사의 성 뒤쪽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길, 즉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공격을. 다음날 그들은 모두 바보 같은 악마들에게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린은 자신이 싫어하는 시기를 겪으며 사실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까지도 조금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것과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까지도 조금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이를 제외하고는 그녀가 엄청 짝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가는 길에 사키는 린, 카이, 아셰린과 함께 차 안에서 정신적인 붕괴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마들이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린은 거대한 음모 덕분에 괜찮을 거라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해. 아니 근육이라고. 내 말은 근육. 하지만 아셰린은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카이는 심지어 그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말해. 장의 빠른 동기부여 연설과 그의 크로스 드레싱 방식 후에 그들은 악마 저택을 향한 공격을 시작해. 저택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악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대는 즉시 교전에 돌입하는데 카이와 린은 미친 듯이 악마들을 제거해. 함께 저택에 들어간 대규모 그룹은 계속해서 흩어지는데 바네사가 계속해서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끊임없이 소환을 하기 때문이야. 점점 더 많은 거대한 악마들이 사방에 나타났다. 이후 곧 장, 린, 그리고 카이는 여러 병사들과 함께 훨씬 더 거대한 악마가 있는 거대한 방에 들어섰고 장은 자신의 엘프 유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을 크게 증폭시켰다. 장은 그 못생기고 역겨운 악마를 혼자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몇몇 병사들은 그녀가 악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녀와 함께 남았다. 카이와 린, 그리고 아셰린과 사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넓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그들은 거대한 코뿔소 같은 악마를 만났지만 다행히도 린의 엄청난 마법 덕분에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상한 기술실에 도착했고 카이는 사키와 아셰린에게 방에 남아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저택의 모든 불을 끄라고 말했다. 그들이 기술실을 나선 직후의 말이다. 카이와 린의 당황한 얼굴에 거대한 경보가 울리고 어디선가 거대한 악마가 나타나 그들에게 바네사가 인간 하인들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년 동안 경보를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카이와 린은 저 남자가 엄청난 골칫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린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처리하기 위해 남고 카이는 바네사와 싸우러 간다. 바네사. 마침내 바네사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녀는 카이를 환영했고 카이는 즉시 그녀가 언제든지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 한편 장은 그녀의 압도적인 크로스 드레싱 파워로 악마들을 박살내고 있었고
펠란도. 거대한 개 악마가 천장에서 나타난 후 전투를 돕기 위해 합류했다. 천장에서 바네사는 카이를 유혹하려 하고 싸우기 전에 볼을 찰 기회까지 제공하지만 카이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았고 대신 전투에서 그녀의 볼을 찰 것을 원했다. 대신 카이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가상 역사로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시드를 언급하자 바네사는 일종의 PTSD를 겪게 되고 즉시 그를 공격했지만 카이와 그의 미친 새 검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막았고 곧바로 반격하기까지 했다. 그가 반격하지만 결국 바네사의 사고려 가짜 그림자 분신을 공격하고 그녀는 미친 마법으로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마법들조차도 코드 보유자 검에는 상대가 되지 않고 심지어 쓸모없는 카이조차도 남의 검과 힘을 얻은 지금 그의 강함에 놀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린이 갑자기 나타나 바네사와 싸우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바네사 뒤에서 거대한 포털이 나타나고 많은 촉수들이 그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존재에서 지우려는 최후의 저항자임이 드러나지만 그녀는 맞서 싸워 최후의 저항자를 불태워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던 중 린은 거의 모든 희망을 잃을 뻔하고 카이에게 원래 시간선에서는 바네사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네사가 그들을 두들겨 패는데 모든 집중력을 쏟기 시작하면서 카이와 린이 바네사 앞에 서서 서부극 같은 대치를 하고 있자 린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바네사에게 뛰어들기로 합니다. 어디에도 없이 카이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섀도우 프리즌이라는 마법을 시전하며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린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린을 밀쳐내고 카이를 벽에 내던져 거의 죽일 듯이 패서 갈갈이 찢습니다. 카이를 벽에 내던져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린은 상처가 빠르게 아물면서 어둠의 힘에 굴복하기 시작하며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바네사는 이제야 린이 사실 모든 종족의 혼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전한 혼혈이죠. 린은 저주 표식 모드를 활성화하고 바네사와 싸우지만 바네사가 여전히 훨씬 강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동안 바네사는 불쌍한 린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린은 마침내 이 조롱에 질려 바네사에게 달라붙어 자신의 희생수를 사용하여 바네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 합니다. 즉시.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바네사의 역겨운 짓과 저주로 인해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린이 자신의 무능함과 패배를 깨닫고 울기 시작할 무렵에 자신이 무력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순간에 전설적인 순간 카이는 벌떡 일어나 린을 보호하며 그녀가 자신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말한다.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었다고 말이다. 린은 카이에게 더욱 빠져들고 카이는 홀로 바네사와 싸우러 가면서 진정한 강자의 길을 걷는다. 혼자서 바네사와 싸우러 감으로써 진정한 강자로서의 길을 굳힌다. 인간을 극도로 혐오하는 바네사는 인간들이 형편없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화를 낸다. 인간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지 자신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이의 투지가 커질수록 바네사는 점점 더 짜증을 낸다. 그리고 불쌍한 카이를 당장 없애버리고 싶어하며 카이와 이미 많이 얻어맞고 절망에 빠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린을 깔아뭉개려 거대한 붉은 행성을 소환한다. 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잠긴 채로 카이는 자신의 검으로 공격에 맞서 거대한 행성을 거의 완전히 분쇄한다. 그들에게 날아오는 유성을 보고 즉시 신호를 보내는데 에스체린과 사키에게 불을 끄라는 신호였습니다. 인간은 무가치하고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네사는 어둠 속의 카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린이 드디어 쓸모있는 짓을 하며 칼을 던져주자 카이는 바네사를 기습합니다. 새롭게 각성한 카이는 그 칼을 사용하여 바네사를 거의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바네사는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바네사는 마침내 세계의 환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고 시드가 이 모든 것을 예견했고 역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거대한 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로코드라는 끔찍한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매우 신비로운 마법으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그 마법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떠오르면서 그녀는 마침내 거만한 성격을 버리고 카이의 엄청난 전투 전략을 칭찬합니다. 카이의 서사적인 전투 전략에 대해 카이와 린은 무릎을 꿇고 마침내 자신들이 다소 쓸모없지 않게 강력한 적을 물리쳤다. 다음 날 모두가 잠든 사이에 카이와 린은 수다를 떨며 세상에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은 장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방해받는데 그녀는 바네사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미친 짓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미친 짓 말고는 그녀는 또한 그들에게 오르자를 떠날 것이며 그 후로는 다른 모든 반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마침내 성가신 억압자들을 없애버리죠. 다시 한번 자신이 혼자서는 거의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카이를 초대합니다. 그의 엄청난 검술 실력 때문에 그리고 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카이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이는 이 황폐해진 세상에서 더 나은 일이 없으니 동의합니다. 린과 그 남자는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화술 덕분에 장은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고 계획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같은 시각, 카이는 린과 이야기하고 린은 그를 더욱 열렬히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침내 예언자 시드의 역할을 받아들일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린은 그를 더욱 열렬히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날 후에 천상계의 지배를 받는 2호 연합으로 향하는 길에 린은 몇 가지 플래시백을 경험하고 예언자 시드와 한때 접촉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예언자 시드와 접촉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차 안에서 수다를 떨던 중 카이와 일행은 출발 직전에 바네사의 매력적인 여동생이 나타나 그들에게 현재 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네사를 정정당당하게 이긴 후에 말이죠.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카이를 유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도 언니처럼 카이를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언니처럼 자신도 카이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카이와 아셰리는 수도가 완전히 재건되면 얼마나 장엄할지 계속 이야기하고 어리숙한 사키는 천족이 어떤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을 시작한다. 그들은 천족이 엘프, 드워프, 그리고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준다. 갑자기 천족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용이 그들의 차량 행렬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새로 임명된 큰 보스인 카이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장은 모두에게 용을 향해 마구 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 총알들은 용에게 거의 흠집만 내고 그들은 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야 했다. 린은 순식간에 용을 날려버렸다. 몇몇 차량이 완전히 박살난 후 전체 일행은 밤을 위해 멈춘다. 부상자들은 차에서 치료받고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날 밤 린과 카이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팔레는 자신이 오늘 밤 장과 함께 잘 것이라고 린에게 설명한다. 장과 함께 자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파트너로 경호원을 포함한 모두가 그녀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자는 동안 수상한 19금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카이가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린이 장에게 아주 특별한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 장은 그것을 매우 즐기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과하게 말이죠. 그들은 왜 용이 거기에 있었는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는 대신 잠자리에 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린과 장은 카이를 사이에 끼워 소위 카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일어난 후 그들은 마침내 이호 지역의 인간 도시에 도착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불리는 재판을 만납니다. 그들의 반군 모두는 장과 그녀의 일행이 온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재판은 심지어 군 시절 펠란을 알아봅니다. 이호 사령관 단테에게 가는 길에 펠란은 그가 기본적으로 거만한 멍청이이며 자신을 일종의 황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호 사령관 단테에게 가는 길에 펠란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거만한 놈이고 자신을 일종의 황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낫고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 앞에서 일행은 그의 충실한 조언자 쾌비리와 린을 만나고 린은 즉시 그녀에게서 매우 수상쩍은 점을 감지합니다. 황제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즉시 허풍을 떨며 그들이 늦었다고 꾸짖는데 그들이 오는 도중 거대한 용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용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은 즉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의 무능함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황제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장은 오만함의 대명사인 황제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며 함께 1000개의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난 체하는 성격을 알기에 그녀는 즉시 1000개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것만 중요하며 누가 공을 차지하든 상관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패배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황제는 그들을 보고 수상쩍게 여기지만
어쨌든 그들과 만날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물며 제 군대는 더더욱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군대 전체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먼저 천상의 존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둘러싸인 거대한 엘프 숲은 인간들에게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숲을 건너는 방법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런 임무를 수행할 만큼 미친 사람인 장이 자원하여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숲속으로 돌격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지역을 제대로 지도에 담겠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 작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황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겁이 많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관인 쿼비리에게 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전투에 이끄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훌륭한 지휘관은 항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단지 장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지 다음 날 장과 그녀의 팀은 아무런 문제 없이 탐험에서 돌아와 기가차드 전설 재판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마침내 지도를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지도를 완성한 후 장은 과장된 이후 군인들을 위한 회의를 열고 약골 지도자에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수상한 쿼비리의 조언을 받은 황제는 재판과 별도의 비밀회의를 열고 그를 터무니없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임무에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의 부대 없이 맹목적으로 천사와 엘프를 사로잡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황제 자신도 그 임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영광의 굶주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공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리는 매우 뛰어난 마법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는 단순히 카이와 일행에게 음흉한 조언자 쿼비리가 애초에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천사 영웅 울프라이아는 위대한 엘프 장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시에 천사 영웅 울프라이아는 위대한 엘프 장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 라이로는 그가 그들을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반면 울프라이아는 천사들이 최고의 종족이며 엘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매우 논란이 될 만한 의견들을 쏟아냅니다. 드워프와 천상의 존재들을 이루는 다른 모든 종족들보다 말이죠. 점점 더 거만해지는 그에게서 마지막 승천자가 사실 그를 조종하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울프라이아는 악당으로서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며 불쌍한 엘프 지도자를 거대한 붉은 수정 덩어리로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게다가 그는 초라해 보이는 나이론을 거대한 비행 플랫폼에서 엘프 숲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떻게든 이상한 작은 낙하산처럼 추락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엘프 마을에 착륙하고 그녀의 엘프 부하들은 즉시 포로로 잡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엘프들이 바보 같은 단테를 즉시 붙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엘프 숲에 들어온 그의 군대 전체가 마치 멍청한 바다 표범 떼처럼 되었어. 완전히. 한편 카이와 일행은 이호군 전체가 사라진 곳을 찾아 숲을 헤쳐나가고 있었어. 아직 엘프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 왕실 납치극이었지. 하지만 카이는 쿼비리가 엘프 스파이일 거라고 바로 추측했어. 그녀가 교활한 작은 녀석처럼 귀를 숨기고 인간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의 들키지 않고 말이야. 그들은 금방 이상한 엘프 주술 같은 것을 발견했고 리는 본능적으로 탐색 모드로 돌입해서 그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어. 이상한 포털이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문을 찾았지. 순간이동을 하고 완전히 엉망이 된 후 아쉐리는 사키 위에 떨어졌고 사키는 그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매우 19금스럽게 만졌다고 바로 비난하기 시작했어. 어디선가 아주 작은 요정이 나타나 마치 미친 여자 모두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고 요정이 바보 같은 짓을 한 후에 자기가 인간들을 만났다는 걸 깨닫고 즉시 크와비리에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크와비리는 요정 사원 계단을 내려와 진짜 센 여자처럼 굴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바보 단테와 그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고 대신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약하고 혼자서는 절대 엘프레이아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천사들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오만한 녀석이 이상한 새로운 세계관으로 모두를 배신했으니 린과 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일을 제안받은 후 그들은 레이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레이로는 그들이 엘프레이아로부터 위대한 장로를 되찾는 것을 돕는다면 인질들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프레이아로부터. 그녀는 엘프레이아가 예전에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오만해지더니 다른 모든 천체들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레이로는 또한 장이 가지고 있는 요정의복과 유물을 보고 레이로는 그들이 직접 훔친 게 아니니까 용서해줍니다.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한 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천사와 요정들 사이의 총격전에 휘말리게 하려는 함정인지 아닌지 말이죠. 요정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정들은 먼저 크와비리의 목숨을 제안하고 일행이 정말로 크와비리와 그녀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6명이 목숨과 맞먹을 수 없다고 말하자 레이론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뒤에 의심스러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라도 이상한 점을 감지하면 즉시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레이론은 카이를 찾아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과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인지 베네사를 완전히 제압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린과 그가 이전에 베네사를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바닥에 눕혀놓고 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카이는 평범한 방법으로 레이론에게 시드를 기억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하고 레이론은 전혀 모르겠다며 시드를 자기조차 기억 못한다는 사실에 깊이 생각에 잠긴다. 자신도 시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카이는 바네사가 다른 영웅들 중 한 명일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세계 환생을 시작한 다른 영웅들과 마지막 승천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그리고 오만의 절대왕 알프레이아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긴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일어나 초비밀 포털로 향한다. 그 포털은 알프레이아가 있는 거대한 비행선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한다. 자신의 영광에 젖어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 전에 카이는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게 레이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 포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함정 포털이라고 말한다. 숲에 들어오려는 자들을 위한 함정 포털이라고. 카이는 약간 건방지게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레이론은 기본적으로 깔깔거리며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는 없다며 사실 이 포털은 다른 모든 종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바보처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천사들이 국경에 모든 병력을 배치하고 궁전에는 소수의 인원만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깨닫고 미소 짓습니다. 바네사와 싸울 때와 같았죠. 몇몇 놈들만 궁궐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네사와 싸울 때랑 똑같았죠. 카이가 이렇게 말하자 레이론은 마침내 그를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운으로 바네사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포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하늘의 또 다른 공중장소로 이동하여 불타는 천사들과 불꽃이 이는 주술에 둘러싸인 모습을 봅니다. 레이론은 울프라이아의 능력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니다. 울프라이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레이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나쳐 그들은 기본적으로 순간이동으로 모든 플랫폼을 지나 계속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울프라이아를 엄청나게 보호하는 워엔젤 비셔스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즉시 인간과 다른 종족들을 향해 증오에 찬 말들을 쏟아냅니다. 불타는 천사들은 울프라이아와 그의 미친 짓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가능한 한 빨리 울프라이아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펠라는 미친 여자에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애셔린과 사키와 함께 남기로 합니다. 그녀의 2개의 오피검으로 말이죠. 한 번 더 순간이동한 후 거대한 밤, 아첨꾼 녀석이 나타나 그들의 파티를 망치고 울프레이아를 끌어올리며 애걸복걸하는데 리는 그와 싸우기 위해 남습니다. 라이로는 그를 라파엘로라고 부릅니다. 라이로는 마침내 몇 개의 기둥으로 걸어가 더 많은 주술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중앙궁전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장은 실제로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카이가 싸우는 것을 바네사와의 싸움처럼 졸개들에게 정신 팔리지 않도록 말이죠. 플랫폼에 오르자마자 울프레이아는 허풍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인종의 열등함을 주장하며 그는 진정한 괴짜가 되었습니다. 한편 비셔스와 펠란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펠란은 즉시 울프라이아와 그의 모든 인종 중 하나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모든 인종보다 우월한 하나의 인종을 가지는 그의 생각에 비셔스는 잠시 그 생각에 대해 고민하지만 금세 자신의 프로그래밍된 사고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래밍된 사고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는 린과 싸우면서 그녀의 특이한 인종 혼혈에 대해 언급하고 린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것에 지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부카이만 자신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 동시에 울프라이아는 매우 연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엘프들의 대장로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라이로는 그에게 소리치며 그의 오만한 녀석을 겁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겁먹지 않고 그녀에게 거대한 마법을 퍼붓습니다. 카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멋진 검으로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멋진 검으로 그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프라이아는 순간 멈칫하며 정말로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인간이 왜 엘프를 구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카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만약 라이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엘프들에게 행성에서 쓸려나갈 테니까요. 라이론에게. 게다가 울프라이아는 코드 보관자 검도 알아채리고 카이는 그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네사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바로 그 검으로. 하지만 울프라이아는 그를 향해 아주 시원하게 웃습니다. 카이는 계속해서 그를 놀리며 적어도 바네사는 자신처럼 부하들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너무나 멋지고 쿨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도 자신의 부하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장은 매우 화가 나서 멋진 활을 꺼내들고 울프라이아를 향해 화살을 쏘지만 그는 간신히 막습니다. 그의 예쁜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납니다. 활을 사용하면 생명력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장은 계속해서 그에게 화살을 쏘고 레이로는 그녀가 단순히 무능한 하급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멋진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방어합니다. 그녀는 방금 전 카이에게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카이와 그녀는 가서 불쌍한 대엘프 지도자를 수정 감옥에서 구출하려 하지만 감옥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생각이 들었다. 라이로는 멈춰서서 울프라이아를 바라보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마법 아이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영웅이라 해도 마력이 엄청나게 소모될 텐데 말이다. 마력을 엄청나게 낭비해야 할 텐데. 울프라이아가 하늘에서 플랫폼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며 자신의 새로운 부하에 대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그 부하가 바로 그의 뒤에서 기괴한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 라이저임이 드러났다. 그 섬뜩한 녀석이. 한편 리는 거대한 기사와 펠로우스와 싸우고 있었고 사키와 아셰리는 전쟁 천사와의 싸움을 계속했고 모두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었다. 적들은 울프라이아의 타락한 지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도덕심을 떠올리고 항복했다. 울프라이아의 오염된 통치를 라파엘로와 비셔스는 평화롭게 앉아서 일행에게 울프라이아를 막으러 가라고 말했다. 미쳐 날뛰는 울프라이아를, 광기에 휩싸인 울프라이아를. 한편 장, 카이, 그리고 라이로는 마지막 라이저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장을 수십 미터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바람에 제대로 겨냥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장이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힐까 봐 공포에 질려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에 다행히도 린이 멋진 날개를 펼치고 나타나서 장을 구해냈어요. 공중에서 장을 잡아 올리면서 린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밝혔죠. 장을 구한 후에도 대단한 캡틴인 장은 마지막 순간기에 화살을 쏘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다행히도 장은 린과 카이에게 속은 것에 대해 화내는 것보다 살아있는 걸 더 좋아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하고 린이 장을 내려놓았어요. 물론 완전히 미쳐버린 울프라이아는 린이 어떤 존재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카이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예언자 시드를 언급하면서 그러자 울프라이아는 과거의 시드에게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죠. 마지막 순간기는 울프라이아가 자기 곁을 벗어나는 것을 눈치채고 바로 공격했어요. 제어건을 잡고 즉시 그 녀석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대한 포털을 이용해 삼켜버리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울프라이아는 여전히 시드에 대해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어둠의 포털에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의 마법 유물 몇 개만 남기고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마지막 라이저도 또 다른 포털로 사라지고 아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싸움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플랫폼 한가운데서 거대한 어둠의 광선이 나타나고 울프라이아의 완전히 빙의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천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리는 강력한 주술을 사용하여 그가 날린 마법의 대부분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통과한 약간의 마법 때문에 그들은 모두 완전히 쓰러졌고 마지막 승천자와 울프라이아의 역겨운 공생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불쌍한 레이론에게 공격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레이론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막아내면서 자신의 마법이 그의 공격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약간 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공격. 하지만 울프라이아는 새로운 검을 꺼내 불쌍한 레이론의 7개 방어벽을 모두 꿰뚫었습니다. 마치 과일 닌자 게임에서 과일을 자르듯 레이론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카이는 의로운 척하며 레이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상기시키며 프레이야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검을 부딪혔고 카이는 레이론의 방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울프라이아의 검이었는데 그 검은 부서진 후에도 즉시 재생성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직후에 즉시 재생성하고 자신을 재구성하는 능력. 그래서 그는 불쌍한 레이론의 7개 방어벽을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울프라이아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 짓거리며 카이에게 자신의 종이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하인. 거기에 더해 울프라이아는 거대한 검수를 소환하여 카이에게 강하게 내려칩니다. 하지만 카이는 엄청난 코드브레이커 실력으로 그 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냅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이죠. 하지만 울프라이아는 끔찍한 마법을 시전하고 그로 인해 궁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카이는 그 와중에도 싸움을 계속하지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고 배에 살짝 베인 것만으로 끝납니다. 울프라이아는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며 카이의 목을 잡고 마치 우주 반대편으로 던져버릴 듯이 합니다. 다행히도 장은 레이론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주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마법 화살을 울프라이아에게 발사합니다. 울프라이아의 어깨 부분은 거대한 분화구로 변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동시에 카이는 본격적으로 더러운 싸움을 시작하며 울프라이아의 가슴을 움켜쥐고 돌리며 작은 카메하메아파처럼 그의 숨을 모두 빼앗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마침내 울프라이아는 정신을 차리고 전투 후의 상황을 파악하며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마지막 말로 그는 카이에게 시드가 맡긴 말을 전하고 알고 보니 그는 울프라이아에게 세상의 윤회의 원인이 엄청난 양의 증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프를 지켜준 그를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서 있는 발판 전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천천히 먼지로 변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이 서 있는 발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위대한 엘프는 마침내 어리석은 수정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발판에서 내려오고 카이는 비셔스와 라파엘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카이에게 울프라이아가 라스트 라이저와 처음 만난 직후부터 악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들이 쉬고 있는 동안 리는 자신이 만났던 거대한 기가체, 시드에 대한 더 자세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라스트 라이저에게 공격받았던 일도요.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로 자신의 애인인 카이와 포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즉시 자신의 애인인 카이와 껴안았지만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린이 누구인지 왜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장이 무례하게 말을 끊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녀는 처음에 비밀로 해둔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만약 알았다면 린이 바네사의 스파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고 린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완벽해요. 린을 믿어요. 카이가 사키와 에스체린에게도 알리자고 제안하자 장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조금 더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조금 더 비밀로 지켜요. 하지만 그 후 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린의 날개를 매우 수상한 방식으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날 인간과 천족은 마침내 힘겹게 협상을 통해 1년 동안 서로의 숲과 마을에 들어가지 않기로 휴전을 맺었어요. 천족은 인간 마을에, 인간은 천족의 숲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죠. 모두 떠나려던 참에 엘프들이 마침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엘프 무기와 인간들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인간들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선물을 가져옵니다. 엘프들은 은밀하게 행동하여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장은 그보다 훨씬 영리해서 자신이 별로 편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족과 그런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프들은 제대로 묻지도 않고 울프라이아가 왜
그렇게 막장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과 함께 라이론을 태우기로 결정했어요. 완전 멍청이가 된 거죠. 게다가 모두 그녀가 카이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카이는 기꺼이 그녀를 자신의 파티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심지어 10년 전쯤에 울프라이아가 전설 속 짐승의 영웅 라피와 비밀리에 만났고 그들이 괴짜처럼 숲속에서 단둘이 무언가를 논의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반란이 일어났다고 말해주었어요. 인질들을 모두 데리고 2호 연합으로 돌아온 후 장은 바보 황제에게 휴전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황제는 그녀의 말을 다 이해했지만 여전히 멍청이처럼 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반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적의 모든 힘이 그들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게다가 그는 정령 영역에서 도울 강력한 남자 바하뭅을 소개했다. 그들을 도울 것이다. 펠라는 그의 오만한 놈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야 자존심을 버렸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을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야망은 오직 5종족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거절했다.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한편 전설의 짐승의 영웅 라피는 매혹적인 폭포에서 정령의 영웅인 교코와 아주 비밀스럽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과 다른 모든 영웅들이 어떻게 완전히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완전 멍청이처럼 만들었어요. 라피는 종족의 영웅으로 자신들 둘만 남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이야기해요. 영웅들이요. 하지만 교코는 그가 자신의 이상한 야망을 위해 그녀를 공격하고 정령족을 파괴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즉시 싸우기 시작하고 온갖 주문들이 날아다닙니다. 라피는 주로 화염 마법을 교코는 수속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고 연약한 라피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의 뒤에서 라스트 라이저가 나타나 불쌍한 교코의 머리를 인형처럼 잡습니다. 마치 인형처럼요. 그러는 동안 일행 전체가 레이론이 제공한 어떤 숲 터널을 통해 정령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고슴도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교는 레이론의 뾰족한 엘프귀가 자신의 머리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약간 걱정합니다. 머리에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꽤 많은 요정 롤이답네요. 언제든지 쉽게 숨길 수 있다고 그에게 장담하며 또 다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잘하는지 린과의 또 다른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남자친구 케이에게 더 잘 보이려고 말이죠. 한편 라피와 교코의 싸움은 이미 끝났고 라피는 불쌍한 교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방울 몇 방울만 남았다는 것을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마지막 일격에 교코의 생명력이 짜여졌지만 남은 물의 양이 그녀의 수분이 많은 몸에 비해 적다는 점을 미루어 마지막 순간에 탈출했음을 추측합니다.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모두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근처 온천으로 갑니다. 몸을 풀려고요. 물론 이것은 레이론과 린 사이의 또 다른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레이론은 린의 계획이 너무 크다고 비난하고 린은 레이론이 너무 평평하다고 받아칩니다. 완전 납작하다고요. 이 싸움은 장이 그들의 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전에 쿄와 나눴던 끔찍한 괴물 라스트 라이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인지 말이죠. 쿄는 그것이 아마 모든 영웅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추측했고 그 바보는 누군가가 그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엄청나게 흥분한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앉아. 그들은 또한 마지막 승천자가 남은 영웅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영향력과 싸운 강인한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지배당한 겁쟁이들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린은 마지막 승천자 근처에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무서워진다고 말하고 장은 사과하기 시작하지만 거대한 용과 같은 생물이 그들의 캠프를 공격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음모를 비교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다른 몇몇 병사들과 함께 그것과 싸우기 위해 혼자 남겨집니다. 다행히도 펠란이 곧 합류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역겨운 존재를 함께 공격하는 데 성공하고 카이는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간 건방져집니다. 하지만 그 짐승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때려잡기 어려운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장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이 천상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캠프에서 많은 남자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펠라는 진짜 쓸모없는 하녀인 장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장은 용기를 내어 싸움에 합류한다.
그들은 재빨리 머리를 써서 괴물의 머리에 거대한 수면 기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예전에는 마법을 감지할 수 있었던 기관이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후 그들은 공격을 개시하여 마침내 성가신 괴물을 물리친다. 텔란이 괴물의 주의를 끄는 동안 카이와 린은 멍청한 녀석의 머리에 버섯 포자를 뿌린다. 그래서 한동안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만든다. 린이 강력한 마법을 쏜다. 하지만 포자는 괴물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괴물은 즉시 린을 오후 간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카이가 린을 밀쳐낸다. 그리고 괴물은 카이의 왼팔에 큰 상처를 낸다. 다행히도 바로 그때 어리석은 괴물은 엘프들의 함정에 빠진다. 계획대로였고 완전히 패배하여 불타는 감옥으로 순간이동된다. 불타는 감옥. 린은 그러나 불쌍하고 다친 쿄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다. 쿄. 늘 그렇듯이 엄청난 기가채신 그는 자신의 부상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린이 괜찮은지 묻는다. 게다가 그는 그 장기가 아직 조금은 작동하고 있었고 아마도 린의 마법을 감지했기 때문에 끔찍한 괴물이 린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했다. 불쌍한 린을. 다행히도 장과 레이론이 팔걸이를 만들어주었고 그는 거의 새 사람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쿄가 깨어나자 모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익숙하게 들리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깨어나라고 숲속의 어떤 돌 구조물 쪽으로 오라고 부르며 그를 운명의 아이이자 금단의 코드에 손을 댄 자라고 불렀다. 금단의 코드. 그들은 재빨리 떠났고 쿄는 나머지 하렘에게 거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레이로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돌 조각상 하나만 있어요. KY는 악마 무덤도 그애라고 더 설명합니다. 그의 세계와 이 세계 모두에서요. 그때 그들은 꿈속에서 그들을 불렀던 건물에 도착했고 목소리가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쳐서 7개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질문 없이 거대한 돌 건축물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고 즉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쌍하고 혼란스러운 레이론을 밖에서 감시자로 남겨두고 말이죠. 그들이 거대한 돌 건축물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린은 자신과 비슷한 매우 강력한 힘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터널 끝의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마침내 메인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레이론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똑똑하고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것은 방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돌 조각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는 조각상을 본 후 엄청난 데자뷰를 느끼기 시작하고 조각상은 즉시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조각상은 자신이 지금 매우 약하다고 말하고 물론 장의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누구인지였고 조각상은 자신이 원래 타임라인 출신이라고 대답합니다. 카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조각상은 시드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 없이 이 타임라인에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기다렸고 카이가 자세히 살펴본 후 뇌의 100%를 사용하여 조각상이 아수라 소라카임을 추론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도의 신이자 시드에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나게 강력한 검을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각상은 계속해서 설명하며 인간들이 한때 자신을 숭배했고 계획피로 코드홀더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결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마침내 치매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목소리가 그가 묘지에서 코드홀더를 가져왔을 때 들었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모두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드디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소환된 거고요.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죠. 처음부터 그 이유 때문에 그곳으로 불려왔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동상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썼지만 여전히 세계 재창조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그 일을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거짓된 역사로 덮어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장은 격분합니다. 자신의 싸움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거짓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두 허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상이 말을 끊고 좁은 시야를 가진 장에게 설명합니다. 세계 재창조가 완료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장의 싸움이었다고요. 대전쟁의 모든 결과를 뒤집으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랬다면 불쌍한 인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은 유일한 사람은 장과 반군 전체였습니다. 동상은 장을 칭찬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장은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동상은 장을 다음 예언자라고 부르고
카이는 장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시드의 검을 쥘 힘을 가진 자는 그가 아니야. 하지만 동상은 그 녀석은 이 세계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의 유일한 장점은 힘뿐이라고 설명해.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서 시드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진을 선택했어.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말이야. 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동상은 그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다만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성가신 마지막 라이저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말이야. 하지만 진은 만약 승리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묻고 동상은 세계가 얼마나 덮어씌워졌는지 이전 상태로 돌아올지 아니면 인간들이 다른 종족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세계가 될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 완전히 박살내는 세계가 될지 모른다고 말이야. 거기다가 그녀는 아무런 압박도 주지 않으면서 카이와 린에게 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대화를 끝내고 린은 꽤나 우울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조각상에 대해 정말 수상쩍은 점이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뭔가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 카이는 그녀가 코드홀더가 되었으니 인간의 적이 아닐 거라고 말하며 위로하려 했어요. 그들이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던 레이론과 다시 만나자 그들은 그녀가 엘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린에게 근처 나무에서 호기심 많은 자기 엉덩이를 위해 과일을 따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과일은 만병통치약으로 쓰일 예정이었죠. 그들이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진과 카이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카이는 자신이 정말로 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정말로 그가 아는 원래의 장과는 달라요. 그러자 카이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원래 관계를 털어놓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 분명히 친구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편리하게도 빼놓고 원래 세계에서 친구였다고 말한 후에 말이죠. 친구였다고요. 장은 카이에게 조금씩 끌리기 시작하고 자신과 친구가 되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계에서도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그녀와 친구가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후 그들은 마침내 다른 차 파티원들과 제외하여 영혼의 왕국을 향해 계속 이동합니다. 영혼의 왕국으로 말이죠. 한편 레이로는 마침내 만병통치약을 만들었고 린은 의심 많은 눈으로 카이노트에게 그것을 마시라고 재촉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들이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원연합에 진입하자 인적 없는 곳 한가운데서 악마 무덤 묘지 중 하나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갑자기 마치 바운시 워터볼즈 비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귀여운 공들을 불태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중장비 소방대가 나타나 그 영혼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 덴테조차도 방문하라고 했던 엄청 멋진 바하뭅이었고 그는 펠란도 아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영혼들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대한 물결이 군대의 차량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모두 즉시 물결을 불태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자 정신을 차린 카이는 이 기묘한 영혼 세계의 주술이라고 해도 어쨌든 주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엘프 탄환을 구체에 발사하여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기가차키답게 거대한 영혼의 물결을 파괴하며 말이죠. 마침내 묘지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된 후 그들은 묘지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검은 호수라는 엄청난 새로운 놀라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거대한 검은 구체가 소위 호수에서 솟아오르더니 카이오코 정령 영웅으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인간들이 자기 주변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그녀는 즉시 타부라마 스타일로 돌변하여 물마범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마범으로 그들을 때려눕히죠. 모두들 그녀가 단순히 또 다른 정령이라고 생각했기에 카이는 그녀에게 접근하여 반으로 베고 나머지 군대는 그녀를 불태워 죽입니다. 산산조각으로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카이오코는 사실 엄청난 힘을 지녔고 약간의 카카시 기질도 있어서 그들의 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받아칩니다. 카이오코가 멀리 있는 코드 보유자를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일어서는 자. 완전히 얼어붙은 울프라야의 석상을 들고 있는 자가
영웅 중 한 명이 코드 보유자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한 것에 격분합니다. 한편 카이는 카이오코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언어를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데 그녀는 말하길 사실 좋은 영혼이 그녀에게 인간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윤회가 최종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윤회는 최종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물론 전 우주에서 가장 짜증나는 존재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라스트 라이저가 나타나 카이오코의 독백을 방해합니다. 누군가 시드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트리거 당했거든요. 하지만 카이오코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물의 마범으로 어둠의 포털을 통해 그녀를 다시 보냅니다. 라스트 라이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남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오코는 그냥 지쳤고 이제 싸움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잠시 싸움은 끝났다고요. 떠나기 전에 카이오코는 인간들을 엄청나게 바보라고 부르며 내시와의 싸움으로 매우 지쳤기 때문에 휴전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라스트 라이저와의 만남으로 인해 더욱 지쳤습니다. 라스트 라이저와의 만남 때문이에요. 카이는 시드도 마지막 라이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더 알고 싶어 한다. 카이오코는 마지막 라이저들은 어떤 종족에도 속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순수한 증오가 뭉쳐져 만들어진 역겨운 존재라고 더 설명한다. 장은 본붕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며 악마와 천사들과 휴전했던 것처럼 휴전에 동의하라고 말한다. 본붕은 꽤 똑똑한 녀석이라 동의하고 카이오코는 그곳을 떠나기로 한다. 본붕은 꽤 똑똑한 녀석이라 동의하고 카이오코는 그 꼴사나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로 한다. 그곳을 벗어나기로 한다. 카이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카이오코는 자신이 처음 마지막 라이저를 만났던 묘지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저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4명의 영웅이 처음으로 마지막 라이저를 만났던 때와 라시만이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해낸다. 4명의 영웅이 처음 마지막 라이저를 만났던 때와 라시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해낸다. 것을 기억해낸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카이는 카이오코의 기억이 아직 흐릿하기 때문에 자신이 묘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한다. 카이오코의 기억이 아직 흐릿하고 자신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카이가 묘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한다. 결국 가장 최근에 그들은 매우 빠르게 입구에 도착하여 어두운 복도로 들어가 곧장 카이가 원래 코드홀더 검을 발견했던 방으로 향했다. 본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드홀더가 미친 듯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린을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나게 사과하는 시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어떤 장소에 도착하라고 애원하며 갈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외에 자신이 갈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갑자기 방 한가운데 거대한 포털이 나타나고 그들은 모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곳은 카이가 불쌍한 린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던 곳이었다. 그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카이오코는 마치 자기 땅인 양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어느 한 방향에서 엄청난 에너지원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감지한 에너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울프라이아의 모습이었고 바오뭉은 즉시 그 조각상을 미치광이처럼 산산조각 내려고 했고 라이로는 간신히 그를 막았다. 카이오코는 조각상에 다가가 그가 완전히 얼어붙고 제로코드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라스트 라이저가 나타나 역겨운 꿈틀거리는 몸으로 울프라이아를 감싸고 모두가 동시에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간단히 시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버월드로 순간이동시킵니다. 결국 불쌍한 카이오코, 린만 남아 그 추악한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한편 오버월드에서 장은 자신의 부카이와 친구 린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그 이상한 날아다니는 구슬 장소로 돌아가 싸움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린, 카이오코, 카이는 최선을 다해 역겨운 라스트 라이저와 싸우고 린은 바지에 실례할 지경입니다. 라스트 라이저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하자 정신을 차린 린은 카이오코에게서 힘을 빌려 카이가 라스트 라이저와 싸우도록 돕고 하나를 물리치자 새로운 훨씬 더 추악한 놈이 바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카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가 마지막 라이저는 이 이상한 구슬 세계에서만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이오코와 함께 그것을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카이는 자신이 이 구슬 세계에서 탈출했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는 자신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 즉 코드 홀더를 사용하여 현실의 틀을 찍고 자신과 린을 현실 세계로 돌려보냈습니다. 카이오코는 그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고
심지어 포랄 프레이야의 조각상까지 물마법과 함께 훔쳐 마지막 라이저를 유인하는 미끼로 그를 이용합니다. 교활한 작은 요정답게 포털을 통해서 말이죠.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카이는 알파 시그마 에너지를 몸 안에 느끼고 매우 놀라고 얼어붙은 린의 손을 잡고 함께 포털을 통해 곧장 납골당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자신의 영역에 도착하자 카이오코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듯 주문을 사용하여 마지막 라이저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부활자. 한편 레이로는 불꽃 속에서 단련된 듯 전력을 다해 새로운 엘프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요.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그녀는 작은 망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방금 나타난 엄청난 마력에 압도되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공중에 마력이 가득했습니다. 지하묘지에 새로운 차원의 문이 나타났고 린을 가두었던 가장 추악한 모습의 마지막 부활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세로 말이죠. 그녀의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린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바로 이 마지막 부활자와 싸웠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잡히는 바람에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부활자는 곧바로 가엾은 카이를 공격하지만 그는 카이오코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카이오코는 강력한 힘에 붙잡히고 맙니다. 마지막 라이저가 자신의 코드를 세계에서 지우려 할 때 만들어낸 잔해들입니다. 하지만 카이오코는 엄청난 강자라서 미친 듯한 마지막 필살기를 날립니다. 폭발은 너무 커서 묘지 밖에서도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쌍한 냉동된 울프라이아의 조각상을 안전하게 밖으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폭발을 보고 장은 곧장 묘지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가신 마지막 라이저는 아직 살아있고 끔찍한 외모에 어울리는 끔찍하게 생긴 날개까지 돋았습니다. 정말 흉측하네요. 전투는 이제 밖으로 옮겨졌고 마지막 라이저는 불쌍한 린을 붙잡았습니다. 린은 최선을 다해 강력한 천둥 마범으로 반격하지만 마지막 라이저의 역겹고 징그러운 촉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역겨운 촉수 말이죠. 카이는 바오맨과 팔론과 함께 멋진 이중 무기 기술로 맞섭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항군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끔찍한 생물에게 총을 쏘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한편 리히로는 마침내 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화살을 준비했고 레골라스가 된 듯 마지막 잔존물의 머리를 정확히 쏘아 산산조각 내 끔찍하게 생긴 해산물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골칫덩어리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하자 거대한 포털이 나타나 그것을 빨아들입니다. 세계 재림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거대한 보라색 레이저, 빔이 세상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며 그녀는 최강의 영웅을 덮어쓰려 합니다. 즉, 카이가 싸울 시드의 짝퉁을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그 짝퉁은 진짜 시드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합니다. 진짜 초인 시드에 비하면 말이죠. 카이보다 더 화가 난 건 아마도 불쌍한 린니일 겁니다. 그녀는 전투에 뛰어들어 짝퉁의 얼굴을 붙잡고 마치 머리를 뜯어낼 듯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포털이 그녀를 삼켜버리는 것이었고 카이는 더욱 열심히 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시드가 될 수 없다고. 시드는 불쌍한 린을 구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는 칼을 너무 세게 휘두르는 바람에 시공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버렸다. 그 자체를. 한편 린은 다시 한번 카이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혼혈이라는 사실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혼혈에 대해서.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고 카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박에서 풀려났다. 마침 카이를 가짜 시드의 공격으로부터 구할 시간에 카이는 짝퉁 시드에게 칼을 들고 총싸움을 하려는 이유를 보여주며 갑자기 그의 가짜 코드 홀더를 쏴서 둘로 부숴버렸다. 가짜 시드는 반쪽짜리 촉수 괴물로 변했고 카이와 린은 바네사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들의 전매 특허 기술을 사용했고 코드 홀더는 무지개색으로 변하며 카이에게 엄청난 파워업을 선사하고 시드를 조종하는 괴물과 세계의 윤회에 대한 끝없는 떠버림을 완전히 파괴했다. 순환은 멈출 수 없고 완료될 것입니다. 검은 포탈이 영원히 닫히면서 카이는 마침내 린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빛이 온 세상을 눈부시게 하자 카이는 어릴 적 묘지에 떨어졌을 때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며칠 후 카이는 침대에서 깨어나고 린이 곧바로 와서 그의 만신창이 몸을 껴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틈 없이 린은 용기를 내어 카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호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답하려는 순간
카이를 짝사랑하는 두 명이 다른 멤버 장과 레이론이 나타나 린이 카이가 깨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용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모두가 모여 불쌍한 엘프레이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입니다. 얼어붙은 엘프레이아를 말이죠. 효코도 돌아왔지만 거대한 폭발로 인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평화를 위해 봉봉은 프로즌 엘프레이아를 돌볼 것을 약속하고 그곳을 모두에게 금지구역으로 만들어 진정한 기가 차드이자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엄청난 기가 차드이자 약속을 지키는 남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모두는 최우선 과제가 라스트라이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신화 속 생물의 왕 라티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돌상이 부서지기 시작하며 벌어진 일들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환생주기 2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레벨 1 라스트라이저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 환생은 계속해서 순환될 것이라고 하며 불쌍한 카이와 린이 어떻게 운명에 저항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운명에 맞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는 동안 카이와 린은 불운한 프로즌 엘프레이아 상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돌상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카이는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시드가 자신의 소중한 린을 보호하고 대전쟁을 끝내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 종족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와 그의 새롭게 발견된 엄청난 능력으로 계획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으로 카이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여정, 그의 장대한 검과 함께 다른 모든 종족에 맞선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모든 다른 종족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설적인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클릭해서 저희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멋진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멋진 여러분이 되세요.